왠지 낯이 익은데. 다른 꿈 건축가가 남긴 메모일지도 모르겠군요. 축복으로 꿈 세계의 기반을 다지는 업계 관례가 있거든요. 두 번째 퍼즐이에요. 이건 날개일까요? 깃털로 만든 장식일까요? 그 둘의 중간쯤일지도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찾아보죠.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니 이제 돌아갈까요?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향하려는 저 별들은 정말 낯설고 익숙한 별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네가 이곳에서 바라봐준다면 저 낯선 목별도 우리가 다시 만날 고향이 될 거야. 마지막까지 작별 인사를 참는 거야? 어쩌면 난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할지도 모르는데. 먼 여정에 오르게 되면 너무 자신을 올가매지 마. 완벽한 작별은 아닌 것 같군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원래 동생 곁에 조용히 머물다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넌 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메모 2장 말이야. 남들이 봤다면 동생에게 불리한 증거가 됐을 거라고. 너도 제멋대로 굴기 일수잖아. 난 안 된다는 법 있어? 나도 평생 후회하긴 싫었다고. 평생의 후회라. 이 작별은 이제 끝난 거지?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하지만 웰트 씨, 출발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왜 무명객이 된 건가요?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죠? 줄곧 웰트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수많은 세계가 은하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동료들은 개척의 본 뜻은 정지가 아니라 전진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 역시 열차와 작별하고. 모든 여정이 꼭 별의 바다로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제 개척 대상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웰트라는 이름은 제 고향에서 세계를 뜻해요. 이게 제 개척의 길이자. 근데 왜 저인가요? 저도 고향을 급히 떠났기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그리고 애초에 저희 내가 들킬 거랬지? 역시 당신의 해안은 이미 원이크의 비밀을 꿰뚫어 이 작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우리 합주한 지 얼마나 됐더라? 정말 그립네. 아무리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해도 가족 걱정 마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극장에 왔을 땐 어렸어요.
전 이곳에서 바라본 커튼 뒤 불빛에 매. 하지만 몇 년 후 참나무 가주가 되어 다시 이곳에 왔. 이번에는 뭘 하려고 무대로 돌아온 겁니까? 출발하기 위해서요. 전 한 사람의 시작점이 곧 그 사람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노인을 보신 적? 삶의 탄생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 전 이곳에서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할 거예요. 아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라니까. 표정에 생동감이라곤 전혀 없잖아. 외모가 왠지 모르게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부터 사실 그 고리가 종족에 내려진 은총이긴 해도 버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꿈으로 들어오는 기나긴 생각의 회랑이. 왜 그러셨습니까? 전 도주범이니 다른 하나는 고통 때문이죠. 그렇게 전 화합과 질서의 축복을. 그 일로 원위크가 생겼... 얘가 말해도 너무 원위크는 뜻밖의 사건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원위크가 당신의 일부...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도. 제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릴 적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운이 나빴네. 더 나은. 그러니 제 마지막 작별이라. 그건 원위크가 사라지는 게 너일 수도 있는 거? 아니, 그 얘기.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변수가. 결과가 어떻든 증인은 필요할 터. 전 관중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시작할까?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더라. 확실히 변한 것 같네. 예전이었다. 미지의 여정을 떠나야 하니 더는 질서정연한 삶만 고집할 수는 없지. 오늘처럼 예외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지? 맞아.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해. 베나코니를 떠나면 더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겠지. 깊이 생각하지 마. 그런데도 대부분 미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건 내 부족함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너가 나타남으로써 뜻밖의 널 만나서 많은 걸 얻었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뿐만 아니라 너에게 직접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역시 난 네가 싫어. 뭐?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네 여러 가지 성격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건 틀림없어. 나도 가끔은 농담을 던지고 싶고 단도직입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나도 동생에게 너의 모든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그럼 가서 얘기했어. 그렇게 어린 새를 새장에 가둬야 한다고 그러더니 정작 새장에 갇힌 건 너였구나. 거울을 봐. 자율과 갈등. 네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뭐가 남지? 대리석처럼 살다가 넘어지면 산산조각 날 뿐이야. 하지만 난 네가 되지 않을 거야. 그건 난 경솔한 사람이 싫고 그런 걸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언짢거든. 실패한다 해도 난 품격이나 고상함 같은 결의를 쉽게 접지. 그리고 화합에 대한 내 태도도 마찬가지지. 너든 운명의 길이든 지금까지 의심하고 저항해온 대상이 앞으로 이번에는 조율을 마음에 맡겨볼까 해. 그걸 네가 마무리해주면 좋겠어. 뭐야, 하늘로 동전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열차에 치여서 바보라도 된 거야? 아니면 실패는 최고의 선생이라잖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죽고 사는지부터 알아야 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겪어봐. 난 둘이 하나가 되든 한쪽이 사라지든 난 조율의 결과를 운명에 맡길 거야. 그걸로 내가 마음을 열고 혐오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하겠어. 그래야만 인간 세상에 발을 내딛고 모두와 함께 대지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예전처럼 여동생을 실망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오빠에 불과할 거야. 난 끝까지 약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양손을 뻗을 거야. 축제의 별에서 내가 어떤 신분이었든 간에 우리에게 응답하는 건 신이 아니라 내일의 자신이지. 더는 할 말이 없네. 그래도 기왕 농담할 땐 요령을 부리지 말고 진심을.
아니다. 그냥 넌 농담. 그건 부정할 수가 없네. 이런 게 제일 짜증난다니까.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되다니. 그래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 그걸 보고 슬퍼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응. 축제의 별, 꿈의 땅. 이제 난 고향의 작별을 구할 거야. 이대로 막을 내리기 위해선 먼저 다시 무대에 올라야 해. 역시 조율 잘